안녕하십니까, 이내호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범죄자의 형법적 처벌이 오히려 성범죄를 더 강력하고 교활하게 만드는 과정과 성범죄자의 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낙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인 이론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초범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였던 범죄자가 형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을 하고 또 범죄의 수법이나 강도가 더 강력하게 진화를 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원리에서 이런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게 낙인 이론입니다. 이 낙인 이론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에 대해서는 화면 아래에 표시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낙인 이론은 주로 형사정책과 관련된 저서에서 또 이 낙인 이론을 연구하고 보니까 교육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밝혀져서 교육학 저서에서도 꽤 많이 발견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낙인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성범죄와 형벌 관계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며칠을 굶은 아이가 있습니다. 며칠을 굶은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눈에 배 터져 죽을 만큼 빵을 갖고 있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픈 아이가 그 배 터져 죽을 것 같은 아이의 빵을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아이의 행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라도 오랫동안 굶게 되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배고파 죽을 아이가 배 터져 죽을 아이의 빵을 하나 훔쳐 먹었으니까 뭐 두 명을 살린 꼴이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행위가 좀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뭐 어느 정도는 용인 가능하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형벌을 이렇게 부과하기보다는 오히려 빵을 하나 더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와 반해서 전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 법에도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절도죄로 처벌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자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처벌하자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수도 있고 또 용서를 빌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이 아이는 자신을 순수한 완전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먹는 상황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법적 처벌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검사나 판사는 이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도범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당신은 절도죄로 절도범이다 라고 판결을 하고 6개월 징역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 교도소의 동료들부터 어떻게 왔어?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나는 실수로 빵을 훔쳤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교도소의 동료들은 실수는 뭐야? 그게 도둑놈이야. 이렇게 그 아이에게 다시 도둑놈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심정은 변화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배가 고파서 실수로 빵을 훔쳤는 것 같고 나가면 다시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차 나 같은 사람이 도둑이구나. 내가 바로 도둑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도둑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스스로에게 도둑이라고 낙인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아이가 형벌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 아이는 정상인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왕의 도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이 바로 도둑이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로 나아가기가 훨씬 심리적으로 쉬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이에게 우리가 사회적인 용인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형태로 지나갔다면, 또 그래서 오히려 빵을 하나 더 줬다면, 그렇다면 이 학생은 다음에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낙인 이론인데요. 그러면은 요즘 너무나 쉽게 성범죄로 처벌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낙인 이론은 성범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그러한 행위의 범위가 우리 사회에서는 급격히 좁혀지고 있고, 또 처벌의 범위는 그만큼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던 처벌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처벌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왕의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끄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게 됩니다. 왜? 이미 나는 성범죄자니까. 이런 어떤 사고가 범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더 교활하고 더 강력하고 더 적극적인 성범죄를 고안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더 강력하고 더 잦은 빈도로 성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되고, 성과 관련된 어떤 행위의 사회적 용인의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그러니까 형법으로 처벌할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성범죄자는 증가하고, 오히려 성범죄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성범죄자는 증가하면서 그 성범죄의 정도가 더 강력하고 교활한 그런 수준으로 자꾸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단순히 약간의 어떤 분노, 좀 일정한 정도의 짜증, 이런 형태로 끝나면서 또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행위들에 대해서까지도 철저하게 형벌을 적용시킴으로써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 교활한 성범죄의 증가를 유도하는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용인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래서 형벌의 처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게 언뜻 보면 성범죄나 범죄를 줄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사회적인 용인의 범위를 줄인 대가로 훨씬 강력한 범죄의 출현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낙인 이론을 정치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아주 교활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어떤 윤리성,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3자로 하여금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낙인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특정한 용어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특정한 용어를 그 상대방에게 붙임으로써, 그럼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상대방을 낙인 찍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수많은 정치적 시도가 지금 가짜 뉴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치적 낙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한번 보시는데요. 결국에는 한 사람의 교활한 주둥이에 의해서 그 상대방만 피해볼 뿐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그 교활한 입에 이용당하는 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모은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공이라는 분입니다. 이번에 친일 대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바로 이 천공의 지침을 일본의 이익을 위한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